안녕하세요. 책 읽는 소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부자가 되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인 해빙의 구체적 실천법과 원리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책의 내용은 기자 홍주연님의 질문과 구루 이서윤님의 답변, 홍주연님의 실천 경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진짜 부자, 가짜 부자. 세상에는 두 종류의 부자가 있어요. 진짜 부자와 가짜 부자죠. 진짜 부자는 돈을 쓰면서 그것을 기쁨으로 누릴 줄 알죠. 지금 주머니에 얼마가 있는지는 중요치 않아요. 돈을 쓰는 그 순간 해빙을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 감정 에너지로 돈을 끌어당기거든요. 아무리 작은 액수도 상관없어요. 해빙은 단돈 1달러라도 지금 나에게 돈이 있다는 것에 집중하는 데서 시작해요. 그 감정이 커져갈수록 돈을 벌 수 있는 내 능력에 감사하게 되죠. 긍정적인 에너지로 돈을 누리면 반드시 더 큰 돈을 담겨올 수 있어요. 에너지는 원인, 물질은 결과로 따라오죠. 돈을 벌어다 준 세상에도 감사하게 되고요. 그렇게 더 큰 돈이 돌아올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진짜 부자의 마음이에요. 그럼 가짜 부자란 뭔가요? 가짜 부자들은 돈을 쓸 때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돼요. 있음보다 없음에 더 집중하는 셈이죠. 그들에게 돈이란 쓰면 안 되는 것이에요. 혹독하게 절약하고 아끼지 않으면 큰 위험이 닥칠 거라 믿는 거죠. 가짜 부자는 돈을 언제 끊길지 모르는 물줄기처럼 느낀답니다. 결국 가짜 부자들은 돈을 쓰지도 못하면서 불안과 불만족에 에너지를 내보내게 되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부자가 되려면 아끼는 법밖에 없다고 믿어왔어요. 진짜 부자와 가짜 부자의 마음도 이런 건가 봐요. 돈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없다고 생각하는 것. 진짜 부자는 오늘을 살죠. 내일 그날의 기쁨에 충실하니까요. 가짜 부자는 내일만 살아요. 오늘은 내일을 위해 희생해야 할 또 다른 하루뿐이죠. 진짜 부자에게 돈이란 오늘을 마음껏 누리게 해주는 수단이자 하인이에요. 반대로 가짜 부자에게 돈은 목표이자 주인이죠. 그 돈을 가지고서 자신의 삶을 희생하는 거예요. 해빙을 시작하다. 해빙을 시작하자 돈을 쓰는 것이 즐거워지기 시작했다. 월급에 대한 감정도 달라졌다. 사실 이전까지는 돈이 들어와도 별다른 감흥이 없었다. 집세와 교육비, 이자가 나가면 얼마나 남을지, 이걸 벌려고 아등바등 일만 했던가 생각하면 오히려 기분이 가라앉기만 했다. 그리고 며칠 후 텅 비어버린 통장을 확인할 때면 밀물처럼 허탈감이 밀려왔다. 그러나 이제 월급이 찍힌 통장을 보며 나는 이 순간을 살려고 노력한다. 월급이 들어왔네? 이만큼 벌 능력이 나에게 있구나. 집세와 아이 학원비, 음식까지 살 돈이 생겼네. 이 기쁨을 실컷 만끽해야겠다. 물론 해빙이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니다. 가끔 작은 위기들도 있었다. 그중 하나가 예상치 못한 세금 고지서를 받은 일이다. 그것을 보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았다. 생각지도 않은 돈이 나가겠네. 얼마를 더 아껴야 할지 고민하다 불안감이 잠까지 설쳤겠지? 그렇게 멘탈이 붕괴되려는 그 순간 나는 스스로를 향해 외쳤다. 잠깐, 진정하자. 해빙하면 돼. 눈을 감은 채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또 내쉬었다. 해빙은 단돈 1달러라도 지금 나에게 돈이 있다는 것에 집중하는 거랬지? 인터넷을 열고 통장 잔고를 확인해 보았다. 마침 여름 휴가를 가려고 모아놓은 여윳돈이 좀 있었다. 세금을 낼 돈이 충분하구나. 이 고지서가 나에게
돈이 있다는 증거네. 여세를 몰아 나는 핸드폰을 열고 바로 세금을 내버렸다. 그리고 편안하게 누워 깊게 잠이 들었다. 또 다른 위기가 온 곳은 백화점이었다. 명품 브랜드 매장 앞을 지나는데 신발 하나가 눈에 띄었다. 화려한 체인으로 장식된 사파이어색 샌들. 당장 그 구두 앞으로 달려가 가격표부터 확인했다. 그 순간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60만 원. 평소에 사던 것보다 서너 배나 비싼 가격이었다. 어떻게 하지? 좀 비싼 것 같은데. 포기하고 다시 나오려는데 점원이 다가와 말을 걸었다. 이 제품 유명한 여배우가 신고 나온 거 아시죠? 이제 딱 한 켤레 남았어요. 나는 구두를 계속 만지작거리며 그 자리에서 서성거렸다. 그런데 좀 이상했다. 죄를 짓는 것도 아닌데 남의 시험지를 훔쳐보는 듯 뭔가 찜찜했던 것이다. 나름대로 합리화도 해보았다. 그래, 구루도 말했잖아. 즐겁게 소비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좀 비싸면 어때? 이 구두값보다 더 많이 벌잖아. 계산대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런데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마음이 편치 않았다. 생각하면 할수록 지나치게 비싼 물건이었다. 카드를 내려고 하는 찰나 구루의 말이 귀에 울렸다. 동시에 단호하게 빛나던 그 눈빛도 떠올랐다. 낭비는 해빙이 아니에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으세요.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다. 이건 혹시 내일이 없다는 마음 아닐까? 그건 낭비인데. 사실 샌들을 사는 것이 전혀 기쁘지 않았다. 이렇게 구두를 사버린다면 후회할 것이 분명했다. 얼른 카드를 집어넣고 빈손으로 백화점을 나섰다. 뜻밖에도 그 순간 해빙이 느껴졌다. 아무것도 사지 않았는데도 온몸이 상쾌하게 날아오르는 것 같았다. 감정에 답이 있다. 해빙의 비밀을 더 알고 싶어요. 해빙을 하면 더 많은 돈이 들어오게 되는 원리가 궁금해요.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지만 감정이란 현실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진 귀중한 에너지예요. 게다가 감정 에너지는 생명력과 연결되어 있죠. 어떤 인공지능도 표현을 모방할 뿐 실제적인 감정 에너지를 가질 수는 없어요. 하지만 감정을 잘 활용한다면 부를 가져다주는 원천이 될 수 있어요. 정말인가요? 네. 자신의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열쇠는 생각이 아닌 감정이에요. 그동안 과학기술의 발달로 우리는 이성의 힘을 맹신해왔죠. 하지만 이성이 지배하는 사회의 부속품이 되지 않으면서 주체적으로 더 나은 미래를 열 수 있는 비밀은 바로 느낌에 있답니다. 자신의 느낌으로 부를 창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해빙이죠. 설명을 듣자 궁금한 것들이 계속 떠올랐다. 제가 감정의 힘에 대해 잘 몰랐나 봐요. 그건 어떤 원리로 작동되는 것인지요? 양자 물리학에 대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서윤의 말을 듣고 나중에 이 내용에 대해 추가로 더 공부해 보았다. 일부 양자 물리학자들에 따르면 물질은 견고한 것이 아니라 파동이나 입자로 존재하는 것이다. 물질이란 해당 위치에 그것이 있을 확률일 뿐 그 자리에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그것이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존재할지 결정하는 것도 관찰자인 우리 자신이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인식하는 대로 물질이 빚어지고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눈앞의 세상이 바뀌게 된다. 서윤의 설명이 계속되었다. 우리의 미래는 밀가루 반죽과 같아요. 다양한 가능성으로 존재하죠. 우리가 관찰하고 인식하고 느끼는 에너지가 반죽의 모양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완성된 반죽이 굳으면 우리 앞에 현실이 되죠. 다시 말해 쿠키를 어떤 모양으로 빚고 구워낼지는 우리 손에 달려있다는 말이에요. 아, 알겠어요. 그 감정이 바로 해빙이군요. 돈을 가지고 있다는 기쁜 말이에요. 해빙을 하면 풍요로운 세상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는 말씀이시죠?
바로 맞췄어요. 우리는 자신을 둘러싼 세계를 스스로 바꿔갈 수 있어요. 미래를 창조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진 존재니까요. 감정이란 무기의 사용법을 제대로 익히기만 한다면 말이죠. 해빙 신호등을 이용해보세요. 초록불을 느끼면 그대로 돈을 쓰고 빨간불을 발견하면 행동을 멈추는 것이죠. 빨간불이란 긴장과 불편함, 불안과 걱정이고 초록불은 자연스러움과 편안함이에요. 이 컵이 우리에게 있는 부의 그릇, 물은 돈이라고 생각해보죠. 이 컵이 마구 흔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흔들려서 밖으로 나오겠죠? 마음의 그릇도 마찬가지예요. 물컵이 갈팡질팡 흔들리는데 재물이 온전히 담겨 있을 리 없죠. 마음이 편안할 때 그 안의 물도 차분하게 머무르는 법이에요. 제가 만난 수많은 부자들은 대부분 돈에 대해 편안한 마음가짐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부자여서 마음이 편한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해 가지고 있는 편안한 마음이 그들을 부자로 이끌었죠. 문득 프랑스로 오는 비행기에서 읽었던 내용이 떠올랐다.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에 관한 일화였다. 그러고 보니 마윈도 기분이 안 좋다고 말하는 법이 없다고 해요. 대신 마음이 편하지 않다고 한다네요. 혹시 마윈도 돈에 대해 편안하게 느끼고 있는 걸까요? 좋은 사례를 말씀하셨어요. 저는 마윈이 이미 해빙을 해왔다고 확신해요. 마음이 편안하지 않다는 말을 뒤집으면 마음이 편하다는 뜻이거든요. 그 말은 편안함이 기본 상태란 말이죠. 그것이 해빙의 핵심이에요. 마음이 편하지 않다는 말은 결국 편안한 상태로 돌아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에요. 우리 뇌는 부정문을 인식하지 못하거든요. 해당 단어에서 떠오르는 이미지만 입력하죠. 예컨대 편안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뇌는 편안만 입력하고 반대로 짜증이 난다고 하면 짜증만 각인시키는 식이죠. 이렇게 볼 때 마음이 편안하지 않다라는 말은 결국 편안한 상태가 본인에게는 가장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마음가짐이라는 뜻이에요. 스트레스는 근육을 뭉치게 하죠. 에너지도 마찬가지예요. 긴장의 에너지는 우주 속에 경직된 주파수와 상응하여 돈의 흐름을 느려지게 해요. 심해지면 돈이 들어오는 길이 막히게 돼요. 우리 마음속에는 두 개의 자석이 있는 거예요. 불안과 긴장의 자석은 돈을 밀어내고 기쁨과 편안함의 자석은 돈을 끌어당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돈을 편안하게 느낄 수 있을까요? 이미 답을 알고 계시잖아요. 아, 해빙이요? 네, 맞아요. 불안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마치 배가 파도에 흔들리는 것처럼요. 지금 단기적인 재정 목표를 향해 가고 있다면 실컷 불안해 하셔도 돼요. 다만 중요한 것은 불안에 빠져 목표를 잃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부자로 향하는 항해를 하고 있어요. 목표 지점은 당연히 진짜 부자가 되는 것이죠. 배가 흔들리는 것도 항해의 일부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불안을 목적지에 도착하는 과정의 일부로 받아들이면 그것을 떨쳐내기 위해 과장된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지요. 조금 흔들린다 해도 괜찮다는 말이었다. 서윤의 말을 듣자 크게 안심이 되었다. 불안해도 해빙을 멈추지 않는다면 결국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의미 아닌가.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나 자신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목욕을 해도 좋고 잠시 눈을 감고 명상을 해도 좋아요. 책을 보며 자신의 마음을 돌아봐도 좋고요. 오직 자신을 돌아보는데 약간의 시간을 쓰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마치 운동과 휴식을 반복해야 우리 몸이 건강해지는 것과 같은 이치죠. 우리의 마음도 휴식을 통해 더 건강한 체질이 되는 법이거든요.
네, 저도 삶 속에서 해빙을 실천하고 있는데요. 돈을 쓸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해빙의 마음도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 같아요. 해빙하는 풍요로운 하루 보내세요.